어머니, 이건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다 들을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어제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갑작스런 게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한 결정이야, 어머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첫째라고 부모님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잘 생각해봐. 돌아보라고. 안녕하세요. 이제 원수가 된 아들을 둔 70대 박수자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웠어요. 문을 열자 오랜만에 연락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세요. 아이고, 너희가 웬일이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왔네. 죄송해요, 어머니.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현관에 선 두 사람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반가워하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민수 얼굴은 굳어있고 지혜 눈빛은 불안해 보여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먹을래? 냉장고에 과일도 있어. 차라도. 마실까?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지혜는 소파 구석에 앉아 손을 꼼지럭거리며 눈을 피했어요. 평소라면 수다를 떨던 그녀가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사실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무슨 부탁이니?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일자리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경기가 안 좋다더니 힘들구나. 민수가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 눈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거니? 어머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의료비와 대출금 때문에. 지혜 말이 끝나기 전에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가 돈 때문에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네. 얼마나 필요한 거니? 어머니,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민수가 말을 더듬으며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지혜가 대신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재산을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방 안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믿기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방금 들은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재산을 미리 달라고 무슨 소리니? 어머니, 요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 재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되니? 나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어려워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가족 생계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일자리도 요즘 너무 불안정하고요. 그래도 갑자기 재산을 달라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혜가 한 발짝 더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산을 정리하라는 말이 지혜 입에서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내가 얼마나 늙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난 아직 건강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를 돕는 것도 어머니께도 좋은 일이에요.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급한 건 알겠지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혜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어요. 민수는 계속 이마에 땀을 닦아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해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잃어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구나.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니?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은행도 안 되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심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얼마나 필요한 거니 말해봐. 약 5천만 원 정도예요. 5천만 원? 그건 큰 돈이야.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절박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민수야, 그러지 마. 일어나.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막막해요. 지혜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둘 다 일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너무 심하잖아. 저는 소파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무릎 꿇은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일어나서 얘기하자.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주세요. 집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일어나,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저를 간절히 바라봤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단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보자. 감사해요, 어머니. 자세히 설명할게요. 민수와 지혜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지만 긴장은 여전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끊겼어요. 생계비와 대출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꺼낸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돈 요구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다른 길이 없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큰 돈을 달라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릴게요. 지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 재산을 나누는 건 어려워. 어머니, 부탁이 너무 큰가요? 돈의 크기보다 갑작스러움이 문제야. 난 아직 건강하고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해.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대출은 정말 안 되는 거니? 다 알아봤어요. 신용 문제로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과 섣부른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렸어요. 일단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볼게. 하지만 재산을 나누는 건 더 생각해야 해.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혜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어요. 민수도 창가에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의논해.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대화가 마무리되자 방 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더 권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급한 상황인 건 알았어.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혜가 혼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웬일이니? 민수는 어디 있니? 남편은 회사에 있고 아이들은 학원에 있어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혜 표정이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차를 내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오래 안 걸려. 편히 있어. 저는 급히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일이 빨리 끝나 1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집이 조용했어요. 지혜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지혜가 없었어요. 혹시 쉬고 있나 싶어 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니? 지혜가 제 개인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게 화장실을 찾다가 문을 잘못 열었어요. 지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장실을 찾는데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게 말이 되니?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내 물건을 뒤지다니 이게 뭐니?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 허락 없이 물건을 만져도 되나?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뒤지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지혜는 서둘러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엔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왔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변명하지 마. 내가 직접 봤잖아. 저는 문 앞에 서서 지혜를 바라봤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그만. 그래서 남의 물건을 몰래 뒤져? 거짓말을 하는 거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제 돌아가. 오늘 일을 민수에게 직접 말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알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 방에서 나가. 지혜는 머뭇거리다 방을 나갔어요. 저는 물건을 확인하니 가방뿐 아니라 서류와 편지들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지금은 너 얼굴 보기도 싫어. 나중에 민수와 같이 와. 죄송해요, 어머니.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이니? 어머니,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봐,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지혜가 현관을 나서려 할 때 저는 그녀를 다시 불렀어요. 이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잠깐, 들어와서 얘기하자. 왜 이런 짓을 했니?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꼭 쥐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제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아요. 솔직히 말해, 너희 상황이 그렇게 힘드니?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에 냉정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혹시 숨긴 돈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뭐라고? 내가 돈을 숨겼다고 생각한 거니? 어머니들 다 그러잖아요. 자식 준다고 하면서 늘 핑계를 대시죠. 지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금 전까지 미안해하던 그녀가 갑자기 날카로운 말을 던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왔는지 몰라? 솔직히 어머니, 그동안 저희한테 뭐 해주셨어요? 명절에 준 선물 몇 번이 전부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지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미안한 기색은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선물로는 아이들 생활비도 못 내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요? 그건 배고픈 아이들한테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지혜의 본 모습을 처음 본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몰라요. 매번 어머니 찾아뵙고 명절마다 챙기고 그게 다 의무감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민수가 어머니를 챙기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진심이라 믿었던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너희가 날 그렇게 생각했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었던 거니? 지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순간들이 모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가봐. 어머니, 저희 아이들 생활비도 버겁고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너무 벅차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니?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늘 신경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여보, 여기 있어. 어머니랑 얘기 중이야.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 분위기를 살폈어요. 어색한 공기를 느낀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다 표정이 좋지 않네요. 민수야, 지혜가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 뭐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돌변한 모습에 다시 놀랐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잘못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니. 여보, 어머니가 돈 안 주시려고 저를 억지로 몰아세우세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수야, 지혜에게 직접 물어봐. 내가 없을 때 뭘 했는지. 그 이후 민수 부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민수는 지혜 편을 들었고 저는 더 이상 돈으로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달이 지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다니. 저는 침대 옆 난로 스위치를 켰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몇 번 눌러봐도 난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장났나 보네. 옷을 껴입고 거실로 나와 히터를 틀었지만 오래된 집이라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난로가 갑자기 고장났어. 혹시 하나 사다 줄 수 있니?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도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요. 난로 하나 사드리기도 힘들어요. 이번 달 아이들 생활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 갚을 날도 다가와서. 저는 민수의 말에 실망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민수는 잊은 것 같았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달에는 나아질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어요. 전화 너머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가 전화를 넘겼어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방금 민수랑 얘기하셨죠? 난로 고장났다고요. 그래, 갑자기 안 돼서.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냥 담요를 덮고 주무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 저희가 정말 빠듯해서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예전엔 민수가 제 생일에 난로를 선물해 준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고장난 것도 못 바꿔줘요. 알았어. 담요로 버텨볼게.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사드릴게. 알겠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낡은 담요를 찾아 몸을 감쌌어요. 손가락이 얼 정도로 추웠지만 다시 전화할 순 없었어요.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은지예요. 무슨 일이니? 딸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뭐 해? 은지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춥기만 해. 난로가 고장났어. 정말요? 제가 퇴근길에 하나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곧 갈게요. 은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수와 지혜의 차가운 태도와 달리 은지의 목소리가 마음을 위로했어요.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은지가 새 난로를 사다 준 지 이틀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주말에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래, 와. 손주들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와 지혜를 마주하는 게 불편했지만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풀렸어요. 주말이 되자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오고 지혜는 무표정으로 뒤따라왔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쿠키예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아이들과 즐겁게 얘기하는 동안 지혜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무심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아이들,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 준비했어. 가져올게. 와, 좋아요. 할머니 과일은 항상 맛있어요. 부엌에 가니 지혜가 따라왔어요. 그녀는 문틀에 기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지난번 난로 일로 죄송했어요. 괜찮아. 은지가 새 걸 사다 줬어. 아, 언니가 정말 효녀시네요. 지혜의 웃음이 잠시나마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지만 부엌에서 민수와 지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 기분 상하게. 나도 할 말 있어. 그만해. 애들 앞에서. 달력을 보니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엔 생일이 기대됐지만 이번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벌써 내 생일이 다가왔네. 저는 달력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어요. 예전엔 민수가 생일 계획을 물었는데 요즘 일들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생신이시죠? 은지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케이크 준비할까요? 은지의 전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은지는 내 생일을 잊지 않았어. 아니야, 굳이 뭘 할 필요 없어. 안 돼요. 생신인데 그냥 못 넘어가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은지의 다정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생일 아침 친구들의 축하 전화가 이어졌어요. 동네 이웃들이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깜짝 방문하려나 현관을 바라봤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은지가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 저는 은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민수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정말 내 생일을 잊은 걸까?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혹시 민수인가 싶었지만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 민수 친구예요. 민수가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고 말했는데 바빠서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아니야. 음식은 맛있어. 그냥 잠시 생각해. 혹시 오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오빠한테 연락 없었어요? 응, 아직. 얘기 중에 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에 민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문자였어요. 기대하며 문자를 열어봤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정엔 케이크 들고 찾아오던 민수가 이젠 짧은 문자로 때우고 있었어요. 뭐예요? 오빠 문자예요? 응, 생신 축하래. 다행이네요. 잊진 않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은지가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케이크 잘라 먹자. 저녁을 마치고 은지가 돌아간 후 조용한 집에서 민수 문자를 다시 봤어요. 은행 앱을 확인하니 정말 선물이 입금돼 있었어요. 돈으로 마음을 대신할 순 없는데 한숨을 쉬며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잘 받았어. 답장을 보내고 기다렸지만 민수의 추가 연락은 없었어요. 예전엔 긴 통화로 안부를 묻던 민수가 이젠 형식적인 문자뿐이었어요. 민수야,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민수인가 싶었지만 지혜의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생일이 지나고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지난 몇 달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탁자 위에 재산 서류를 바라봤어요. 몇 년 전 작성한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민수와 은지에게 공평히 나누려 했죠.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은지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고마워, 은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고민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요즘?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냥 나이 들며 생각이 많아져. 은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길에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재산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민수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었어.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가요? 왜 그런 말을 했대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후로 여러 일이 있었지. 민수와 지혜의 행동들, 서류를 뒤진 일, 난로 얘기, 생일 문자까지 전부 은지에게 털어놨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네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민수와 네 관계가 나빠질까 싶었지.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 민수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로 했어. 은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럼 어떻게?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민수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 내가 힘들 때 외면했어. 그걸 더는 못 참겠어.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은지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 서류를 다시 검토했어요.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민수에게 주지 않기로 한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게 너무 아팠어요. 외면했어. 은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래 고민했어. 이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부는 네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부할 생각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했어요.
오빠가 알면 화낼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옳다고 믿어. 돈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에게 줄 이유가 없지. 은지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문의해 볼게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마워, 은지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대화를 마치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 고민이 조금 풀린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와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엔 진심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어요. 결정했어. 너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옷도 다 갈아입지 못한 채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터무니없는 결정이에요. 들어와서 얘기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이웃들이 들을 거야. 이웃 체면이 저희보다 중요하세요? 민수 부부는 거실로 들어왔지만 앉지 않고 저를 노려봤어요. 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지혜는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래 고민한 결정이야. 이건 터무니없어요. 제가 마지인데 마지라고 부모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민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손으로 쳤어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려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설마 은지에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금은 말하지 않을 거야.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는 게 무의미했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늘 어머니를 챙겼잖아요. 내게 필요한 건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 지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잘할게요. 민수가 갑자기 머리를 숙였어요. 지혜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처음 돈을 요구하던 때와 같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개 들어. 그런 모습 보이지 마. 어머니, 제발요. 저희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돈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알기 힘들어. 민수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 망설임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믿기 힘들구나. 너희가 진심을 보여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게 아팠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반성보다 당혹과 계산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희도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정을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손주들은 내가 따로 챙길 테니 걱정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혜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달라질 건 없어. 어머니, 이건 터무니없어요. 민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제 돌아가렴.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실 줄 몰랐어요. 냉정이 아니라 공정함이야. 내 판단이 옳다고 믿어. 민수 부부는 어쩔 줄 모르며 일어났어요. 표정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저희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희 마음이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민수 부부가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마당의 꽃들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민수의 환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내 결정은 확고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민수 부부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오빠가 많이 화냈네요. 그래, 예상보다 격했어. 일주일이 지나 민수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은지와 재산 처리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변호사 조언으로 절반은 은지에게,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특히 손주들 교육비를 신탁으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 서류들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니? 지역사회 지원? 서류들이에요. 변호사님이 확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은지가 신뢰할 만한 단체들을 골랐어요. 노인 복지와 아이들 교육 지원 단체들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곳들이야. 은지가 많은 노력을 했구나.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일인데요. 은지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인다면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이 단체는 어떤 곳이니?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복지시설이에요. 지원이 부족해 기부가 절실하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곳을 돕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좋은 선택이야. 이곳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에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꼼꼼히 금액을 적었어요. 각 단체별로 기부금을 정하고 손주들 학자금도 따로 마련했어요. 이 모든 게 가슴 뿌듯한 결정이었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일 거야. 은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 단체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결정을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은지야. 네가 곁에 있어서 정말 힘이 돼. 이제 이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게 마무리될 거야. 모든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 같아 마음이 편했어요. 다 됐다.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시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꽃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춤추는 것 같았어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제 후회 없이 떳떳해요. 마지막으로 서명만 하면 되겠네요. 펜 좀 줄래? 은지가 펜을 건네줬어요. 서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지가 문을 열자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정중히 인사하며 서류 준비를 물었어요. 어머니가 방금 검토했어요. 좋습니다. 서명이 끝나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명을 시작했어요. 한 장씩 넘기며 서명할 때마다 인생의 한 장이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기부금은 다음 주부터 단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을 주셨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지가 기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 이제 정말 홀가분해.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거야. 그러세요, 어머니. 삶을 즐기셔야죠.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계절이 바뀌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자. 서류 서명을 마친 지 이틀 후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한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꽃들은 싱그럽게 피어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했어요.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어머니 전화 왔어요. 변호사님이에요. 서류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은지가 전화기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기부 절차가 순조롭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마음 편히 기다리면 돼요. 전화를 끊은 직후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민수와 지혜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민수는 특히 분노로 가득 차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흔들었어요. 그건 기부서류 사본 같았어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의아했지만 누군가 흘렸을 거라 짐작했어요. 이건 내 재산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어머니, 저희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손주들은 이미 학자금을 따로 마련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 미래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재산은 주지 않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아이들 때문에라도요. 학자금을 따로 마련해놨으니 너희가 건드릴 수 없어. 지혜는 충격받은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혹과 분노가 그녀 얼굴에 섞여 있었어요. 은지는 조용히 제 곁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 민수는 갑자기 거칠게 행동했어요. 마당의 장식품을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들려 했어요. 은지가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어요. 이러지 마. 진정해, 언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야. 혼란 속에서 이웃들이 대문 밖에 모여들었어요. 소란이 너무 커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 부부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 이러는 건 아무 소용없어. 어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만나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변할 건 없어. 상황이 격해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는 겁에 질린 듯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경찰이 온 것 같아. 이제 가자. 싫어. 내 권리를 찾을 때까지 버틸 거야. 경찰차가 집 앞에 멈췄고 두 경찰관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 민수에게 진정하라고 했어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소란을 멈추고 나가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민원이 접수됐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연행하겠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민수를 끌고 나갔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 이제 가. 경찰이 민수 부부를 데리고 나간 후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오후는 망가졌어요. 이웃들은 하나둘 흩어졌어요. 저는 넘어진 장식품을 정리했어요. 흙과 부서진 조각들이 마당에 흩어져 있었어요. 몇몇 꽃은 꺾인 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들어가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은지와 함께 마당을 정리했어요. 둘 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이웃들의 시선과 민수의 분노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런 소란이 일상이 될까 두려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지쳤을 뿐이야. 정말 심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은지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쓰레기 바퀴를 내려놓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대로 끝날까? 민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너무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께 연락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지구대 번호가 떠 있었어요. 경찰관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드님이 계속 소란을 피우려 해서 지구대에서 잠시 대기 중이에요.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를 그냥 보내줘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도록 경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와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지구대에 계시다고 했어요. 접근 제한 조치를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에게 접근 제한이라니.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불안하시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순찰을 강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은지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목이 타는 듯 단숨에 마셨어요. 이게 현실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뭐래요? 접근 제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또 이럴지 모르니까요. 내 아들에게 접근 제한이라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마당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아들과 이런 갈등을 겪을 줄 몰랐어.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제 낯선 사람 같아. 어머니,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사? 외곽에 있는 집으로요. 거긴 조용하고 공기도 좋잖아요. 은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과 살던 외곽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관리인이 가끔 청소해줬어요. 그곳의 평화로운 날들이 그리워졌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여기선 계속 불안할 거야. 제가 집 정리 도와드릴게요. 준비 끝나면 같이 내려가요. 고마워, 은지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지가 미소 지으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저도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결국 은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외곽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경찰의 조언으로 민수에게 한 달간 접근 제한 조치를 신청했어요. 그동안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며칠간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추억이 떠올랐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물건들과 상장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이 상자엔 뭐가 있어요? 그건 네 아버지 유품이야. 조심히 다뤄줘. 알겠어요? 소중히 포장할게요. 은지는 꼼꼼히 짐을 정리했어요. 큰 가구들은 처분하고 필요한 것들만 외곽집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이삿짐 업체가 오는 날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어머니, 이 옷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기부하자. 외곽집에 옷장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여기에 표시해둘게요. 짐을 정리하며 문득 민수가 떠올랐어요. 그가 화를 내며 떠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내 평화를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어머니,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여러 생각이 나서 그래. 잠시 쉬세요.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은지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머물면 민수와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사를 가는 게 맞는 선택이야. 어머니, 괜찮으시죠? 응, 그냥 좀 지쳤어. 차 한 잔 드세요. 고마워, 은지야. 네가 있어서 힘이 돼. 이삿짐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곧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집을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평화를 찾을 기회였어요. 이삿짐 차가 도착하면 모든 게 마무리될 거야.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도착했고 짐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분주한 끝에 모든 짐이 실렸어요. 이제 이 집엔 기부할 물건만 남았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실래요? 그래, 잠시만. 저는 천천히 집안을 걸으며 방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키운 세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아픈 기억들이 이 벽에 스며 있었어요. 민수의 방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살짝 흘렀어요.
다 둘러보셨어요? 응, 이제 갈 준비 됐어. 은지의 차에 올라 외곽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건물들이 줄어들고 푸른 들판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 마을 뒷산이야. 저 산만 보면 거의 다 온 거야. 익숙한 풍경이 반가웠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살던 이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깔끔하고 정돈됐어요. 어머니, 마을이 더 예뻐졌어요. 그러게, 도로도 넓어졌고 집들도 새로 많이 지었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온 저를 알아보는 이웃들이 있어 신기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이삿짐 트럭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이모님, 아직 여기 사시네요. 옛 이웃인 이모님이 달려왔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밝았어요.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사신다니. 너무 반가워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밥 먹었어요? 음식 가져올게요.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참 좋구나. 한 달째 외곽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도시 생활이 그리웠지만 점차 여유로운 리듬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마당에서 나무와 꽃을 가꾸는 게 새로운 기쁨이 됐어요. 햇살 아래 흙을 만지며 지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됐어요. 세월이 가르쳐 준 건 재산의 가치보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재산을 의미 있는 것에 기부한 것, 민수와 선을 끄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한 것, 모두 내 결정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언젠가 민수와의 관계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져야 해요.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에요. 그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때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제게는 진정성 있는 관계와 평화로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과거의 아픔은 남아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